일부 마지막에서 우승훈 교수님께서 핵보다도 장사정포 이런 게 중요한데 핵을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박일학 교수님. 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이 왜 배치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한 미군의 보호입니다. 생존성 향상입니다. 패트리어트가 있지만 2014년 3월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원래는 1,300km 가는데 그거를 조금 고도를 높여서 높게 쏴서 650km를 쏩니다. 그러면 노동미사일에 이제 그 탄도 뭐 재래식 탄두든 또는 핵탄두들 해서 주한미군을 공격을 한다면 방어 방법이 없어요. 워낙 그 고고도에서 높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패트리어트가 못 막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에 이제 그 스캐퍼디 사령관이 이제 한국국방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내가 본국에 사드를 요청을 해놨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느냐. 미군 다른 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미군은 자기 부대가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작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드가 없으면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일본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토로 가야 됩니다. 그럼 주한미군의 작전 수행을 위해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서 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미동맹이 사실 큰 데미지를 입을 주한미군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국방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 이제 고고도 부분은 실제 이제 미사일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고도가 이 거리의 한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성주에 있으니까 아마 휴전선에서는 한 300km 정도가 될 겁니다. 300km를 나가려면은 그 고도가 4분의 1이니까 한 이제 80km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사드 레인지에 들어가는 거죠. 사드가 40km에서 150km니까. 후방 지역 한 3분의 1 정도는 확실히 맞고요. 그 위에 이제 서쪽은 조금 이제 이게 사드의 레인지가 200km가 되거든요. 지금 아마 서쪽 해안 지역은 조금 못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후방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하죠. 또 이제 아까 장사정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뭐 25일 날 그 장사정포 그 시범하는 걸 보고는 야, 참 우리가 조금만 더 압박을 하면은 이게 북한 또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군인들의 시각에서 뭐 말이 안 되는 그 행동이거든요. 보세요. 포를 아무런 훈련 목적도 없이 와장창 300문이나 모아서 어떤 하나의 표적에 쏜다는 거죠. 그건 그냥 이 장난입니다. 우리는 그 화력 경멸 시범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인 노론 시나리오를 따라서 포병이 사격하고 비행기도 사격하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정포는 사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란이 문제지. 장사정포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크게 대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대비하는 데 따라서 이제 워낙 비용 소요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완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계산된 위험, 그다지 큰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핵미사일 위협입니다. 핵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이제 사드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두 분이 간단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자, 주한미군의 작전을 해서 주한미군의 보호를 해서 사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 왜 있습니까?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중국과 러시아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반응을 말씀드리면요. 사드가 배치되는 한국의 성주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기존의 중국의 재래식 전비뿐만 아니라 최첨단 무기도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이 사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는 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자, 한미동맹 우리가 왜 유지합니까? 한미동맹은 결국은 우리의 국가안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북아가 큰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모순 속에 처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이런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주한미군 보호가 결국은 우리 한국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와야 우리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경멸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핵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 힘으로 뭐 금방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두 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박희락 교수님 늘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박희락 교수님이 이 성주가 정하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를 중요한 말씀을 토론 중에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절대 무기가 아니다. 다청방어의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대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정치화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국가 안보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시급하게 정치화됐다는 데 왜곡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수도권 방위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 아까 예를 들자면 아까 후방 방위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결국은 그리고 성주에서는 수도권 방위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이 제대로 핵을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효과를 보려면 결국 수도권을 하게 될 텐데 수도권은 페이트리트로 이걸 못 막게 되는데 그럼 성주는 결국 평택까지밖에 막을 수가 없게 나는 계룡대까지밖에 막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럼 이게 또 어디로 번지느냐 하면 결국 사드를 여러 개 더 배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 얘기는 또 동북아 정세를 다시 흔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적어도 아까 그래서 기회비용을 얘기한 겁니다. 국론도 모으고 주변 국가 협조를 하는 말에서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절차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제 성주에 들어서는데 김 교수님은 어차피 평택까지밖에 방어가 안 되면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작전 수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비행기에 실려서 비행기가 이 초원 같은 데 내리면 바로 거기서 트럭이니까 트럭으로 몰아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4시간 만에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이번에 배치하자마자 포탑을 바로 작전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성주에 하나를 해놔 놓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유사시가 되면 바로 미국에서 추가적인 사드 포대가 아마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서울을 배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제 이 성주에 갖다 놔서 이제 후방 지역을 먼저 안전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급해지면 더 오면 되는 것이고 그게 추가 우리가 배치는 불가피하다. 예, 그게 우리가 불안하다면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이 후보자도 좀 이제 우리가 더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후방을 사드로 어느 정도 안전을 해놔 놓으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더 전방으로 집중 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전방 지역을 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배치하지 말자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시고 또 완벽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도 더 구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외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나라에 최첨단 무기가 도입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중국의 분위기를 전해드릴까요?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집중적으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배치할 것이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그 중국의 최첨단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의 또 다른 최첨단 무기를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미국이 계속해서 무료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것이 들어오면 중국과 이제는 러시아가 또 최첨단 무기를 우리 땅을 위해서 겨냥하고 우리 땅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최강국의 무기 전쟁이 될 것이다. 각축전이 됩니다. 자, 전쟁이 이전에 일어났을 때 러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교수님. 싸웠습니까? 미국 땅에서 싸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터졌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점점 더 첨단 무기화 장이 될 것이다. 교수님. 일단 후방을 안정화시키자. 이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들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급하다 했잖아요. 모든 절차를 무시할 만큼 가속한다면 수도권이 먼저 안정화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데서 왜 후방을 안정화시키고 그럼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이 일은 왜 이렇게 빨리 하는가? 수도권은 단거리 미사일 아까 제가 사드가 40km 이상의 그렇죠. 이제 에서 150km까지. 예. 그럼 수도권은 사실은 단거리 미사일로 쐈을 때는 사드가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패트리어트로 이제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초원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이동형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부터 전방에 갖다 놓는 거는 상당히 북한의 이제 장사정포나 이런 데서 이제 표적이 돼서 상당히 꼭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드를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다 수도권 방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건데 패트리어트하고 우리가 지금 LCM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수도권을 보장을 해. 그러면 노력이 후방은 일단 이제 이 안정성을 해놨으니까 이쪽에 수도권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드는 수도권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이길 수 있는 일본 측의 견해를 들어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군비가 격화돼서 일본은 군사 대국화 시킬 수 있는 어부지리가 있다. 아하. 하지만 냉정히 솔직히 말해서 사드는 한국의 수도권 방어도 안 되는데 그게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게 일본 외무성 간부의 알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본은 사드의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현재 그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드 요격 미사일 검토하고 일본은 이제 그동안 미사일 방어를 해서 이지스함이 지금 6척이 운영됩니다. 예. 일본은 유리하죠.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있으니까요. 바다에서 먼저 한번 쏩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를 30몇 개 포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북한 만약 핵미사일이 일본을 공격했을 때 2번의 요격 기회가 있습니다. 이지스함으로 한번 요격하고 그게 실패하면 패트리어트 하는 거죠. 그것도 불안해서 사드를 사드 포대를 도입해서 배치하겠다. 3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지스 한 번, 사드 한 번, 예. 패트리어트 한 번. 우리는 일본보다 수도권 북한에 더 방어가 안 가깝기 된다. 때문에 아하. 우리한테는 사드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교수님 그 일본은 정도로 필요하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아까 이제 교수님은 위급한 상황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월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비행기로 부품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했는데 일각에서는 군사작전을 공개하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박일학 교수님 먼저. 예. 우선 한미 동맹 조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미 예. 동맹 조약의 제 4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육군 해군 공군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군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파에도 보면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의 이 어떤 군사 작전을 위한 무기 장비 들어오는 거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허락을 하고 있고 이 소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이 한미 동맹에 의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일에 대해서 그건 사실 우리가 승인 보담도 예.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허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미군과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돌발 질문.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처럼 말씀하시고 한미 상호 그 소파 협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 협의를 해서 가급적 예. 우리하고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라고까지 하지 왜 모른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사실 우리 영토 내에 이 한미 연합 작전을 하는데 그거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맹 정신에 의해서 서로 협의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건 원칙적으로 미군이 주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어지간하면 동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미군이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자존심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저는 그걸 아무리 그래도 동맹국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은 어쨌든 불행하게도 국군 통수권자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수선한 상황이고 또 2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과도 투표가 정부다.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상태이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 그러면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존중한다면요. 또 한 2주일 정도만 기다렸다가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다음 정권에 정식으로 선발된 대통령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주영 교수님 벌써 말씀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미군 영내에 아까 말씀 모바일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고 미국의 영내 기존에 만약 가지고 들어왔고 저는 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주라는 곳에 우리가 기지를 제공하고 아무리 대토를 했다지만 1,200억의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공유를 했고 예. 그다음에 중국에게서 지금까지 잠정적이고 계산은 다를 수 있지만 20조가 되는 피해를 입은 정도인데 예. 이걸 단순히 소파 협정 내부에서 무기 포대 하나 갔다 온 것으로 이걸 약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스케프로티 사령관이 2014년 6월에 사드를 본국에 배치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본국에 건의했을 때 무슨 뭐 기자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이다의 조찬 모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스케프로티가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으면 그러면 한미 간에 이제 뭐든 상호방위 조약의 규정은 있지만 동맹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게 문제가 된 상태에서는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필요해진 사항을 사실은 3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평택 기지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많이 떨어진 성주를 했고 지금 이 부분도 어차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새로운 정부가 지금 된다면 또다시 그 논쟁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빨리 한 그런 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우 교수님께서 지금 정부가 권한 대응은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인데 2주만 기다리면 될 걸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 답변은 차기 정부의 논쟁을 던져주는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들이 특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차기 정부로 좀 넘겨주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바꾼 후에 반대했다 찬성으로 그리고 돌아섰죠. 거기에 제가 기억으로는 34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2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드를 자세히 그 팩트를 보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 문재인 후보 입장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들었는데 입장에서도 지금 사드를 반대하는데 북한 핵미사일 위험 점점 강해지고 있고 방어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레토릭 자체는 계속 왜 이렇게 하느냐 하지만 실제 이 부분을 사전에 배치된 걸 어떻게 생각할지는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다시 토론을 하면 입장을 바꿀 수도 없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어려운 가운데 이미 처리돼 버렸으니까 자기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요. 저는 지금 국론 분열이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줄곧 제안을 했습니다. 사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저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들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입하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든지 사드보다 더 떨어지는 거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 손익 계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 사드가 필요하다면은 지금 당장 배치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고 오히려 국론 분열을 심하고 중로하고 대립만 격화되니까 잠시 미룬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사드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한테 차기 정부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먼저 중국한테 미국이 사드를 배치해 준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반대만 하면 설득력이 없다. 우리 국민에게.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너희들의 옵션을 다오. 미국한테도 사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 않냐. 사드 플러스 알파를 제시해서 중국 측이 제시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 측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너희 사드가 계속 배치되게끔 더 성의를 표시해라.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그것을 가지고 한쪽을 선택하면은 그걸 추진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중국에게 요청을 해서 국민이 선택하게 한다면은 국론 분열도 막을 수 있고 중국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 것이 선택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반발할 수 없거든요. 불과 조금만 시간을 미루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조금 절차를 두면서 양쪽의 옵션을 받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면 했는데. 김 교수님. 아무리 동맹이라도 국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는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뭐 어떤 경우에도 사드고 뭐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한국을 지킬 수 있지만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미군을 지키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이 필요해서 한국에다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협상 위치에서 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구도가 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미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놓고 싶은데 한국은 받으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가져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에게는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한국은 애원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부분은 이런 좋은 카드를 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른 정권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도로 물릴까 봐
미국은 애가 타는 거고 특히 미국의 군부는 지금 트럼프도 완전히 대한반도 정책이 안정해지고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군부들은 이 부분을 빨리 기정사실하고 싶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또 한국 내부에도 많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 절차상에서 계속 안 한다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한다. 그다음에 7월 8일까지도 되는데도 7월 5일까지 생각 없다. 그다음에 MD도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돈도 우리가 안 낸다 했는데 또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한국 군부와 미국 군부의 합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뭐 이제 사드 논쟁을 떠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공격한다고 위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대책이 있는가? 대부분 이제 물으면 북한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북한이 자기 정권 망하는 그걸 하겠느냐 미국 대응을 할 텐데 자 그럼 우리는 지금 6.25 전에 에치슨 라인이 이끌어진 것을 굉장히 6.25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우리 핵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미국이 이익이 되고 우리는 불이익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그 말씀은 저도 이제 우 교수님 말씀하신 한 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한테 기회를 주라고 3년을 줬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은요. 지금 톤다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불이익을 우리한테 가해도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더 기다려서 우리 안보를 중국한테 계속 맡겨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중국 입장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제 결론은요. 사드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엉성하게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배치함으로써 이 사드로 인해서 우리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생존 번영이 너무 위험하게 됐다. 따라서 결론은요. 원상 복귀한 다음에 다시 검토하게끔 차기 정부로 지금 상태로도 미뤄야 합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소파 규정을 보면요. 제가 알기로 기지를 제공한 다음에도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규정을 내세워서 일단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절차를 겪게 해달라라고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긴급하게 배치된 문제를 갖고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유락 교수님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님 중국 상하이 동아대학 우수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1부 마지막에서 우수근 교수님께서 핵보다도 장사정포 이런 게 중요한데 핵을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박유락 교수님. 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이 왜 배치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한미군의 보호입니다. 생존성 향상입니다. 패트리어트가 있지만 2014년 3월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원래는 1300km 가는데 그거를 조금 고도를 높게 쏴서 650km를 쏩니다. 그러면 노동미사일에 이제 그 탄도 재래식 탄두든 또는 핵탄두들을 해서 주한미군을 공격을 한다면 방어 방법이 없어요. 워낙 그 고고도에서 높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패트리어트가 못 막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에 이제 그 스케프디 사령관이 이제 한국국방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내가 본국에 사드를 요청을 해놨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느냐. 미군 다른 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미군은 자기 부대가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작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드가 없으면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일본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토로 가야 됩니다. 그럼 주한미군의 작전 수행을 위해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서 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미 동맹이 사실 큰 데미지를 입을 주한미군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국방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 이제 고고도 부분은 실제 이제 미사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고도가 이 거리의 한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성주에 있으니까 아마 휴전선에서는 한 300km 정도가 될 겁니다. 300km를
나가려면은 그 고도가 4분의 1이니까 한 이제 80km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사드 레인지에 들어가는 거죠. 사드가 40km에서 150km니까. 후방 지역 한 3분의 1 정도는 확실히 맞고요. 그 위에 이제 서쪽은 조금 이제 이게 사드의 레인지가 200km가 되거든요. 지금 한번 서쪽 해안 지역은 조금 못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후방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하죠. 또 이제 아까 장사정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뭐 25일 날 그 장사정포 그 시범하는 걸 보고는 야, 참 이 우리가 조금만 더 압박을 하면은 이게 북한 또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비핵화 협상이 나오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군인으로의 시각에서 뭐 말이 안 되는 그 행동이거든요. 보세요. 포를 아무런 훈련 목적도 없이 와장창 300문이나 모아서 어떤 하나의 표적에 쏜다는 거죠. 그건 그냥 이 장난입니다. 우리는 그 화력 경멸 시범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인 나오는 시나리오를 따라서 포병이 사격하고 비행기도 사격하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정포는 사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란이 문제지. 장사정포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크게 대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대비하는 데 따라서 이제 워낙 비용 소요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완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계산된 위험, 그다지 큰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핵미사일 위협입니다. 핵미사일 위협이기 교수님. 때문에 이제 사드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두 분이 간단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자, 주한미군의 작전을 해서 주한미군이 보호를 해서 사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 왜 있습니까?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중국과 러시아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반응을 말씀드리면요. 사드가 배치되는 한국의 성주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기존의 중국의 재래식 전비뿐만 아니라 최첨단 무기도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이 사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는 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자, 한미동맹 우리가 왜 유지합니까? 한미동맹은 결국은 우리의 국가 안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북아가 큰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모순 속에 처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이건 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주한미군 보호가 결국은 우리 한국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와야 우리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경멸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핵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 힘으로 뭐 금방 방어를 위해서 사드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작전 수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비행기에 실려서 비행기가 이 초원 같은 데 내리면 바로 거기서 트럭으로 몰아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4시간 만에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도 배치하자마자 포탑을 바로 작전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성주에 하나를 해놔 놓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유사시가 되면 바로 미국에서 추가적인 사드 포대가 아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서울을 배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제 성주에 갖다 놔서 이제 후방 지역을 먼저 안전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급해지면 더 오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배치는 불가피하다. 그게 우리가 불안하다면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이 후보자도 좀 이제 우리가 더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후방을 사드로 어느 정도 안전을 해놔 놓으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더 전방으로 집중 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전방 지역을 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배치하지 말자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시고 또 완벽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도 더 구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외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나라에 최첨단 무기가 도입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중국의 분위기를 전해드릴까요?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두 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박희락 교수님 늘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박희락 교수님이 이 성주가 정하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를 중요한 말씀을 토론 중에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절대 무기 아니다.
다층 방어의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대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정치화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국가 안보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시급하게 정치화됐다는데 왜곡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수도권 방위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 아까 예를 들자면 아까 후방 방위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결국은 아니 그리고 성주에서는 수도권 방위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이 제대로 핵을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효과를 보려면 결국 수도권을 하게 될 텐데 수도권은 페이트리트로 이걸 못 막게 되는데 그럼 성주는 결국 평택까지밖에 막을 수가 없게 나는 계룡대까지밖에 막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럼 이게 또 어디로 번지느냐 하면 결국 사드를 여러 개 더 배치하자.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 얘기는 또 동북아 정세를 다시 흔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적어도 아까 그래서 기회비용을 얘기한 겁니다. 국론도 모으고 주변 국가 협조를 하는 말에서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절차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제 성주에 들어서는데 김 교수님은 어차피 평택까지밖에 방어가 안 되면 수도권